이제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소통이 안 된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지옥이지요. 그게 지옥이에요. 가까스로 잘 조율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러한 불행한 관계를 면하려면은 아집, 독선 이런 것들로 꽉 차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자기 잘난 맛에 또 자기 고집에 또 자기가 옳다라는 이런 거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좋다고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불을 켜고 어디 가서든지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도드라지게 일만 하려고 해요. 늘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데에만 신경이 몰두돼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도 나름 인정받는 장인인데 자기는 열심히 그 분야에서 일을 해서 이름을 날렸대요. 근데 직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보상은 회사에서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자기가 리더 위치에 못 있게 되니까 이제 뿔딱서니가 났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명장 소리까지 들을 정도가 됐는데 어째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양반을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래요. 오로지 일에만 열중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 직급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사람네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결점을 너무 모른다. 당신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니까 회사에서 당신을 어떤 위치에 놓을 수가 없고 그냥 포상이나 하는 수준으로 당신을 대접하는데 그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지 눈물을 꽉 쏟더라고요. 가난에 맺혀서 열심히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만 했는데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면서 자기가 정말 몰라도 뭘 몰랐다고 나이 쉰이 되어가는 분이 눈물 쏟는 걸 보니까 참 가슴이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를 죽이고 늘 상대에게 맞추는 유형들도 있어요. 이제 소위 그 천사표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는 찬양을 받을지 몰라도 본인 자체가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 차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요, 못 견디겠다 하고서 잠수를 타거나 또는 이 관계를 탁 단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게 뭐야? 뒤늦게 깨져요. 내 중심적이면은 상대에서 깨고 또 너무 상대에게 맞추다 보면 내가 못 견뎌서 내가 깨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 균형 그러니까 나는 원칙주의로 나가겠다 이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원칙대로만 하는 아주 기계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재미없지요. 사람 관계라는 것은 어떨 때는 조금 손해도 보고 어떨 때는 이득도 보고 이런 유연함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계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재미없고 인정머리 없으니까 사무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그때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조율을 늘 하는 고정되지 않고 늘 살아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싶으면은 조금 더 들어주려고 하고 또 상대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스스럼 없이 말을 해서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즉 대화적 관계가 제일 으뜸가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대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것도 이게 위계적인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5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누군가와 한 공간에 있을 때
멀뚱멀뚱 있으면 참 어색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하는 인사말 또는 뭐 칵테일 파티식의 이야기. 안녕, 잘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날씨가 어떻지요? 이게 1단계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친숙해지면은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이제 뒷담화도 포함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하고 또는 뭐 세계 역사 얘기도 하고 이런 제3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좀 친숙하다 싶으면 네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개념화된 컨셉이라든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의견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게 이제 한 3단계 돼요. 그보다 더 친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나눠요. 이게 이제 진정한 대화인데 마음을 나눌 때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참 요즘 사는 게 허망해. 또 쓸쓸해. 참 이럴 때 살 맛이 나. 뭐 이제 이런 아주 친숙한 대화. 적어도 가족이라면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이심전심의 단계의 대화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일반인들은 적어도 3단계나 4단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살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거실에 딱 앉히면은 그 사람은 아주 고맙고 감동을 받지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또 안방으로까지 모셔야 될 사람을 거기까지는 안 되고 늘 거실에서만 맞이하면 그 사람의 경우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친소의 관계에 따라 현관에서 안녕할 사람이 있고 거실까지 들어오게 할 사람이 있고 또는 더 내밀한 안방으로까지 모셔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거는 썩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화를 정말 잘하려도 늘 깨어있고 대상하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 중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부정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러한 자기의 말 습관이 상대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을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다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면은 어떤 우리가 대상이나 사물을 볼 때 그게 하나의 각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은 상당히 곤란하고 아 그래? 아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수긍을 해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봤어 자기 관점을 얘기하는 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남의 흉보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격이 조금 높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왕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은 제3자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요. 좋은 대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거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이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알아듣고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
즉 쉬운 대화가 좋지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은 이미 착 자기 나름대로 간파했다라고 하고 저 말에 어떤 식으로 응대할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상대방이 하는 뒷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핀트들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한다. 이거를 아주 철칙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상대도 재미있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벌써 상대방도 딴 생각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넘지 않도록. 예를 들면 10분 얘기를 할 때 자기 혼자 5분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n분의 1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라. 근데 그것도 한 목에 길게 쭈르륵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 또 저쪽에서 응수하고 또 하고 이런 식이 아주 좋지요. 그게 생동감이 나고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주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외부 사람하고도 그렇게 친밀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는데 가까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지옥이지요. 그게 지옥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조금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자기애에 입각해서 자기 것만 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많이 서운해졌는데도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눈치채고 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대화가 잘 되면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할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까지 차 올라왔을 때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지로화가 되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자, 대화라는 것은 진지한 것만 나누는 게 대화가 아니라 이게 안 해도 될 말, 아주 소소한 말, 스몰 토크라 그러지요. 그런 소소한 거를 귀 기울이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뭘 서운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배려하고 조율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느냐. 근데 그냥 자기 하는 거에만 바쁘게 살다 여기까지 차 올라와서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니 가까스로 잘 조율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파국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관계를 면하려면은 이 소소한 대화를 자주자주 나눠라. 저는 그렇게 처방을 내리곤 합니다. 우리의 행불행은 이제 관계의 질이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룩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나와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즉 소통이 잘 될 때 정말 살맛이 나는 거고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홀로 있으려고 할 경우에는 초라하다 또는 망해가는 징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관계 속으로 자꾸 뛰어들어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다듬어지고 거기에서 깨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유연해지고 또 적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홀로 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꼴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 관계를 떠나서 홀로 뭐 독서를 한다, 홀로 수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자기를 그래도 자꾸 이렇게 내비쳐야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안전한 대상을 찾아라. 가족이 제일 일반적인데 가족 내에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하는 수 없이 상담자라도 찾아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운을 돋구어서 그 힘으로 바깥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안전한 대상을 찾고 연습을 하라고 당부드립니다.